안녕하세요. 오늘은 플러터 12번째 시간 술 다이어리 기능 만들기입니다. 일단 달력을 누르면 아래에 바텀 시트가 나오게 해보겠습니다. 바텀 시트는 이런 겁니다. 플러터 위젯에는 이벤트 핸들러가 있는 위젯들이 있는데 이벤트 핸들러는 이렇게 on day selected처럼 사용자와 상호작용하는 기능입니다. 이것저것 사용해 보고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서 on day selected를 사용하겠습니다. on day selected를 작성하고 컨트롤 스페이스를 누르면 이렇게 추천 코드가 뜹니다. 우리는 날짜를 누르면 아래 바텀 시트가 나오게 할 것이니 이렇게 작성하겠습니다. 다 작성하셨으면 여러 날짜를 눌러보시겠어요? 그럼 텍스트가 바뀌면서 바텀 시트가 나올 겁니다. 이제 이 부분을 바텀 시트로 나오게 코드를 수정하겠습니다. 아래 컨테이너를 바텀 시트 안으로 옮기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사라졌을 겁니다. 날짜를 한번 눌러볼까요? 이렇게 잘 나왔나요? 그럼 이제 어떤 날짜를 선택했는지 알 수 있게 헬로 월드 텍스트 부분을 수정하겠습니다. 이전처럼 셀렉티드 데이를 이용할 겁니다. 여기 여러가지 기능이 있지만 저는 간단하게 스트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셀렉티드 데이만 사용하면 아래와 같이 시간이 같이 나오니까 스트링으로 바꿔서 띄어쓰기해서 날짜가 나오는 앞부분만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잘 나오면 됩니다. 다음은 소주, 맥주 버튼입니다. 이 부분에 소주와 맥주의 수를 표시할 베리얼블을 작성해 주시고요. 그냥 0 텍스트로 되어 있던 부분을 이렇게 수정이 됩니다. 이제 더하기 빼기 기능을 만들겠습니다. 간단합니다. 빼기를 누르면 빼고 더하기를 누르면 더해지면 되겠죠? 이렇게 작성하면 됩니다. 이제 더하기 빼기 버튼을 눌러보시겠어요? 숫자 0이 바뀌나요? 아마 안 바뀌었을 겁니다. 오른쪽 위에 번개 버튼을 눌러보시면 숫자가 그제야 변할 겁니다. 그 이유는 설명하려면 좀 긴 이야기가 되는데요. 바텀 시트가 새로운 컨텍스트로 만들어져서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셋 스테이트가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스테이트를 만들기 위해서 스테이트풀 빌더를 사용해서 코드를 수정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부분은 잘 작성해 주세요. 새로운 스테이트는 보통 시트 스테이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셋 스테이트를 보통 시트 스테이트로 바꿔서 저장해 보세요. 이제 정상적으로 더하기 빼기 버튼이 잘 작동할 겁니다. 근데 이래저래 만지다 보면 숫자가 음수가 되기도 하고 숫자가 너무 커지면 파란 박스가 사이즈가 달라지기도 하고 다른 날짜를 선택해도 그 전에 설정된 숫자가 그대로 나오니 코드를 수정하겠습니다. 일단 다른 날짜를 눌러도 병수가 그대로인 걸 수정하기 위해서 날짜를 누르면 소주와 맥주병의 수를 0으로 설정하는 코드를 이렇게 작성하겠습니다. 그리고 파란색 박스의 크기를 고정해서 병 숫자가 변경돼도 박스 크기가 바뀌지는 않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컨테이너의 위스를 150으로 고정해서 수정하면 오른쪽 아래처럼 이제 양쪽으로 몰릴 겁니다. 그래서 로우의 정축 정렬을 스페이스 이븐리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럼 소주의 박스처럼 이쁘게 정렬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병수가 음수가 되는 걸 막기 위해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날짜와 메모 텍스트가 너무 벽 쪽에 붙어 있는 것 같아서 약간 수정하겠습니다. 역시 컨테이너의 패딩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메모 쪽에 텍스트 필드를 누르면 이렇게 자판이 올라오면서 메모를 작성하는 란이 안 보이는 문제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성하면 됩니다. 하나씩 주석 처리하면서 각각의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의 컨테이너를 패딩 위젯으로 감싸고 패딩 파라미터로 아래쪽 패딩을 주는 코드입니다. 이걸 작성하면 자판이 나왔을 때 바텀 시트를 위로 좀 밀어 올리기는 하지만 보이듯이 사이즈가 부족해서 픽셀이 초과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텀 시트의 이지 스크롤 컨트롤드 파라미터의 트루 값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텀 시트가 화면 전체를 잡아먹었습니다. 이건 좀 보기는 안 좋으니 바텀 시트의 컬럼의 정축 크기, 메인 엑시스 사이즈를 미니멈으로 설정해서 최대한 작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텀 시트가 압축된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이즈는 미니멈으로 설정하면서 소주와 맥주 박스들이 너무 딱 달라붙은 것 같습니다. 두 로우 사이에 사이즈드 박스를 넣어서 의도적으로 거리를 벌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성한 병수와 메모를 저장할 수 있게 저장 버튼과 그 기능을 만들겠습니다. 버튼을 만드는 코드 자체는 간단합니다. 이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정축 정렬은 원하시면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엔드로 설정해서 오른쪽에 붙게 하겠습니다. 이제 세이브 인풋이라는 펑션을 만들고 저장 버튼의 on 프레스트에 넣어주겠습니다. 펑션 안에 소주와 맥주병을 프린트하는 코드를 작성하고 버튼의 기능을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잘 나오셨나요? 근데 텍스트 필드에 있는 텍스트는 어떻게 프린트할 수 있을까요?
텍스트 필드에 텍스트를 핸들링하려면 이렇게 텍스트 에디팅 컨트롤러가 필요합니다. 비어 보틀즈 밑에 작성하고 텍스트 필드에 이렇게 작성해 넣겠습니다. 그리고 인풋 컨트롤러 점 텍스트를 통해서 이렇게 작성된 텍스트를 핸들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날짜가 변경되어도 메모의 글이 초기화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수정해 보겠습니다. 병수를 초기화할 때처럼 날짜가 눌리면 인풋 컨트롤러의 텍스트를 빈칸으로 수정하는 코드를 이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장해야 할 마지막 정보로 선택한 날짜가 있겠죠? 쉽습니다. Save Input 펑션에 파라미터로 Selected Day를 넣어주면 됩니다. 물론 펑션 자체도 이렇게 수정해 주셔야 합니다. 필요한 모든 정보를 펑션으로 불러왔으니 이제 정보를 저장하는 코드를 만들겠습니다. 원래는 여기서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해서 저장해야 하지만 우리는 데이터베이스까지 만들기는 조금 과한감이 있어서 다른 방식을 이용하겠습니다. 우리는 CSV라는 파일 방식을 이용할 겁니다. 표 형태의 데이터를 컴퓨터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엑셀의 기본이 되는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CSV를 플러터에서 이용하기 위해선 외부 패키지가 필요합니다. 구글링에서 플러터 CSV를 찾아주세요. 여기를 눌러서 복사 후 펍스펙 옌에 붙여 넣기 하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안드로이드에서 파일 경로를 찾고 사용하기 위해서 패스 프로바이더를 사용할 겁니다. 똑같이 복사해서 붙여 넣기 해주세요. CSV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리스트 안에 리스트의 형태입니다. 리스트 하나하나가 각각의 행을 의미합니다. 같은 형태로 만들어 주어야 하니 가장 외부 리스트를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저장하는 데이터를 하나의 리스트로 만들어서 MyDB 리스트에 넣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MyDB를 CSV 데이터로 이렇게 변경하겠습니다. 앱이 설치된 경로를 이렇게 가져와 주시고요. 해당 경로의 CSV 파일을 이렇게 저장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주, 맥주, 메모가 다 비어있는 경우는 저장하지 않게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저장했으면 불러오는 기능도 만들어야겠죠? 로드 데이터 펑션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먼저 불러오기 전에 MyDB를 초기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장했던 CSV 파일의 경로를 만들어 주고요. 파일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전에 저장한 적이 없으면 아무 처리를 하지 않게 이렇게 작성해 주시고요. 파일이 존재한다면 오픈 리드를 통해 파일을 읽어서 데이터를 다시 CSV 형식으로 만든 후에 포문을 통해서 다시 MyDB에 넣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앱이 시작될 때 이전 자료를 로드할 수 있게 이렇게 initState를 만들고 로드 데이터 펑션을 넣어주겠습니다. 이제 저장한 데이터를 달력에 표시하는 코드를 만들겠습니다. 테이블 캘린더에는 이벤트 로더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데이를 인자로 해당 데이에 리턴되는 리스트가 있으면 그 데이에 표시를 해주는 기능입니다. 매 데이마다 MyDB를 포문으로 돌리면서 데이와 MyDB에 저장된 Selected Day가 동일하면 아래 if 문을 실행할 겁니다. if 문은 MyDB에 소주, 맥주, 메모가 비어있지 않으면 각각의 색이 둥근 아이콘은 넣는 겁니다. 한번 저장해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뭐가 바뀌었나요? 아마 아무것도 안 바뀌었을 겁니다. set state가 어디에도 없고 save 데이터와 load 데이터가 어싱크라서 그런 겁니다. 어싱크를 검색해 보시면 자세히 아시겠지만 저장과 불러오기에 물리적인 시간이 걸리는 거여서 바로 리프레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장 버튼을 이렇게 수정하겠습니다. await를 save 데이터를 추가해줘서 save 데이터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 후엔 내비게이터 팝 컨텍스트를 통해서 바텀 시트를 닫아주고요. set state를 통해서 리프레시하는 겁니다. 다른 날짜에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바로 적용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작성한 코드와는 다르게 둥근 아이콘 색이 전부 검은색입니다. 여기부터는 조금 어렵습니다. 테이블 캘린더에는 매우 많은 커스터마이징 기능이 있는데 이벤트의 색을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캘린더 빌더 파라미터를 통해서 테이블 캘린더를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해하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적어주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각각의 날짜의 조건에 따라 색깔 컨테이너를 넣어주는 코드입니다. 그리고 아래 이벤트 로더를 이렇게 변경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장한 데이터에 따라 아이콘 색이 다르게 나올 겁니다. 이제 이벤트를 삭제하는 기능을 만들겠습니다. 삭제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저장 버튼을 만들 때 처처럼 이렇게 작성해서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로우의 정축 정렬은 스페이스 비트윈으로 변경하겠습니다. 딜리트 데이터의 코드는 이렇습니다. 삭제를 눌렀을 때 선택한 Selected Day와 MyDB에 있는 정보 중 동일한 정보가 있으면 Remove에 가고 다시 세이브, 로드하는 겁니다. 이제 정보가 저장된 날짜를 클릭하면 해당 정보가 나오게 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날짜를 선택했을 때 MyDB에 있는 날짜 정보와 겹치는 게 있으면
소주, 맥주, 메모를 설정해서 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장할 때 이미 저장된 날짜면 중복으로 저장되지 않게 수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코드는 리스트 중에 selected day를 컨테인하는 리스트가 한 개라도 있으면 true를 반환하는 코드입니다. 만약 체크 이그지스트가 true라면 세 번째 줄을 통해서 mydb에서 해당 리스트의 인덱스웨어, 즉 위치를 가져와서 해당 인덱스를 새 정보로 수정하는 겁니다. true가 아니면 즉 s면 mydb에 새 정보를 add하는 코드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굉장히 길고 어려운 수업이었을 텐데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통계 페이지의 기능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